2000년도에 저 첫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요. 주제 중에 하나를 옷으로 잡고 옷을 다 이제 마루에다 꺼냈더니 그 60개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제 못 먹고 굶주리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나는 뭐 환경운은 뭐 물건 많이 사지 말라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옷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옷을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에 티사스를 미국 인사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번 시내에 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옷을 나눠주자. 근데 옷을 나눠주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입던 헌옷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옷을 생판 어떤 사람이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그림이라도, 공간에다 그림이라도 그려서 주면 어떨까 해서 했더니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첫 주에. 그래서 시작한 게 올해로 18년? 횟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 나가서 너무 잘 됐어요. 첫날 나가서 하는데 인도, 아주 그 미스 인도 같은 아가씨들이 인사동 그 안국동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티사스도 그려주고 그랬어요. 인도 춤추는 아주 그 프로들이 인사동 지나가다 저를 만났고 티사스 그림을 받고 그분들이 뭐 이런 일이 있냐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의 춤을 추겠다고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그 사진도 있죠. 제가 이제 지구를 하나 딱 그려놨더니 그 중에 그 한 댄서가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데 힌두어로 타고레의 시인데 그 나무의 그 위대한 지구에서의 역할에 대한 걸 논하는 시예요. 이거는 제가 보물로 가지고 있죠. 돌고래를 제일 많이 그렸어요. 돌고래를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돌고래는 이제 바다 생태계의 상징으로, 바다 생태계가 지켜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다,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인간, 하늘에서 새. 그래서 이제 어디 한 군데 이상이 생기면은 이 축이 무너진다.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제일 역할의 중심이 된 게 인간인데, 인간에 의해서 이거가 이제 지금 변화가 생기게 되겠다. 기후 변화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뭐 그 이전에 그 하나의 그 친밀감을 갖는 생명체로서 이제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그렸어요, 돌고래는. 이건 뭐, 이것도 제가 아주 감동의 순간인데, 그 인사동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얘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너 뭐 그려줄까 그랬더니 금방 그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려줄까 그랬더니
그 이제 샘플을 몇 개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불 나는 거를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금방 얘는 학교 갔다 오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스위치 내리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뭔지 불 나는 게 왠지 벌써 캐치를 한 거라 애가. 그래서 이런 애가 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방마다 스위치를 다 끄는 아이인데 어떻게 나를 만나게 돼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불난 티셔츠를 그려달라 그러니까 뭐 굉장한 순간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 어린이한테 달력 숫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손으로 손글자를 사람들한테 받아서 매년 달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한테 이제 누나한테 1, 2, 3, 4, 5, 6, 7, 8, 9, 0 그 써줄래? 그래가지고 그거 저 앞에서 한 달 달력을 만들어 또 얘한테 붙여주고. 그 애들한테 그 여기 천연 페인트라 냄새 맡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식물의 수지, 뭐 송진, 뭐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 맡아보면서 이제 이 자연 소재다 하는 것도 전달을 하고 안심시키는 것도 되고 그러거든요. 요거 맞는 거를 우회 어른들이나 다른 애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재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그 환경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좀 전달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인사동에 그림 그리러 뭐 10년 넘게 나갔는데 항상 자리가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계속 보였을 텐데 못 보던 장면이에요. 그 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서 딱 폈는데 그 페인트통, 이 페인트통에 그 올리브 그린 잉크가 반사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생기고 은행나무가 비친 거라. 저게 이제 그 물감의 결이 아니고 위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은행나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행나무 잎도 올리브 그린이거든요. 거의 색깔이 같아요. 근데 저런 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인지 못하는 이 시각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한 군데만 관심을 갖느라고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랬던 거예요. 특별한 무슨 이야기거리는 없어요. 근데 도쿄의 요요기 공원에서 하트를 그려주고 뭐 그려줄까 그랬더니 하트를 그려달래요. 그래서 그려주고 그냥 사진을 찍은 건데 요 분위기가 일본 소녀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생각하는 어린이의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얘는 미국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이제 워크숍 교실에서 만난 애인데 이제 뭐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보여준 게 또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나고 애들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영국의 내륙에 있는 원시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고인돌이 있는데 그 지구 온난화로 극지의 얼음이 녹아서 이 해수면이 올라와서 그 아프리카의 코뿔소, 북극의 백곰, 남극의 펭귄 이런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그 위에 피해 있단다. 얘기를 좀 줄이자면은 근데 그 고인돌 이름이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얘 혼자 손드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 얘가.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스톤헨지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막 진짜 나서 적어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얘 때문에 그 강의 분위기가 이렇게 워크숍 분위기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고 그럼 어떻든 제가 이 녀석은 내 얘기를 다 들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일련의 그 이야기가 나한테는 굉장한 그 뭐 추억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사연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티셔츠 그리는데 옆에 와서 계속 붙어서 날 도와주려고 티셔츠 여러 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저도 와서 이렇게 땡기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이 티셔츠도 나중에 그래서 얘는 뭐 그려줄까 그랬더니 이거 방사능 마크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건 어른도 이거 그려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서 못한다 그러려다가 그래 한번 해볼게 그러고 I will try 그러고 이제 그려준 거예요. 이 녀석 얼굴 좀 보십시오. 요새는 손수건에도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종이 많이 쓰지 않게 손수건 쓰는데 이제 손수건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화법으로 이 시를 이제 생태시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어록, 시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고 좋아하는 시를 한두 개 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낭송시키고 이걸 왜 선택했니 물어보고 대화 나누고 그러고 본인들이 쓰게 하죠. 제가 가끔 써주기도 했는데 제주도의 무슨 바닷가에서 뭐 쓰레기 뭐 이렇게 하자는 이벤트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래줄 같이 해서 손수건을 다 말리고 있는데 손수건을 찍고 있는데 애들이 뛰어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우연히 잡힌 건데 살아있는 사진이 아닌가. 이것도 제가 실물 컬렉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할머니가 녹색 여름전에 출품을 하시게 됐어요. 어떤 작품을 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50년 전에 그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 호청으로 앞치마를 만들었고 여기다 제가 좋아하는 그 직사각형 초록색 주머니를 달고 밑에다가 또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써보라고 얘기하는 그 가슴 속에 푸른 나무를 갖고 있으면 혹시 새가 울면 날아올지 모른다라는 그 영문 시를 자기 앞치마 그 주머니 밑에다 그걸 수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서 나뭇잎 하나만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린 걸 하나 처음 첫 때 그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계속 입고 다녀서 그 색깔이 좀 바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서 3개가 들어갔는데
더 그릴 공간이 없어서 이거로 막아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컬렉션했어요.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해서 피드백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내왔는데 달리는 게 뭐 균형감도 좋고 육상도 잘하는 애 같고 표정도 좋고 그려준 티셔츠도 이렇게 잘 보여지고 해서 아주 좋은 사진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달려라. 이제 별을 그리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눠요. 환경에 대한.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아니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을 아주 쉽게 우리가 사는 별의 이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의 이름은 잠깐들 당혹해. 너무 쉬우니까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냥 허실실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인도 여행할 때 여기서 가져간 이제 티셔츠를 그 인도의 오지 마을에 이제 그 어린이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내 느낌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경이로워 보여요. 근데 저 티셔츠가 저기에 어울리나 하는 이제 의문을 좀 가졌어요. 너무 상반돼서 저 순수한 마을에 어떤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름 같은 물과 섞이지 않은 기름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뭐 요 얘가 지금 어린애하고 다음 세대니까 이 다음 세대는 또 새로운 세계로 이 가방을 들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 좋다 아름답다 이거로만 오질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무대 같기도 하고 세트 너무 멋있어서 이거는 그 금천구에 문백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애들한테 장지현의 나무를 심은 사람 동화책을 손으로 쓰라고 그래서 손으로 쓴 걸 이제 저한테 보내와요. 근데 그 내용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라 아 이걸 사람들이 한번 읽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추천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 반에다 그걸 한번 적용시켰는데 써서 이렇게 매년 보내오죠. 그럼 나는 이제 애들한테 티셔츠를 그려서 보내주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 6년째 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쓴 게 왔어요. 예. 그래서 티셔츠는 벌써 보내줬고. 근데 얘들 가서 만나면요.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문으로 저를 뛰어나와서 반게. 그리고 끝나고 올 때는 제가 짐이 있어서 택시 타고 이렇게 오면은 한 4, 50m를 전속으로 택시를 쫓아오는 거야. 보통 제가 어린이들 만나면 저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조금 이제 낯설어하고 대화도 안 되고 특별히 뭐 어떤 계기가 있기 전엔. 근데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확 하면서 일어나. 아마 그 방탄소년단이 와도 그렇게 너네 왜 그래? 그래 너네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같이 그냥 이야기해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소통이 이렇게 질문해봐. 그러면 얘는 제레미라는 보스턴에서 온 미국 아이인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생태 보존 쪽에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한국 학교에 왔다가 인사동 관광 와서 저를 보고 본인이 이제 생태 보존 쪽의 전공이니까 이제 조금 눈여겨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아들한테 너 뭐 그려줄까 그랬더니 용을 그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을 이제 드래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래곤하고 정식 발음 그러는데 난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용 하면은 중국 도자기에 용 그려진 그 그림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 용 못 그린다. 그랬더니 얘가 즉각 야구배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우스운지 야구배트는 얼마나 단순한 모양입니까? 그러셨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미국을 이제 돌아가서 그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얘가 매일 이걸 입고 가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용을 그려서 보내줬죠. 그래서 중국 도자기에 있는 용을 하나 그려줬는데 걔가 용 그림이 왔는데 요새 그 애니메이션 이런 데 나오는 공룡인데 이렇게 만화같이 생긴 거지 그 도자기에 있는 용은 아닌 거. 얘는 요 한국에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큰 전시회를 했는데 요 엽서도 내가 제작했거든요. 근데 요 엽서를 들고 이 커서 왔어요. 얘가 접니다 그러고 제 전시회에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그 같이 인증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지났지만 그 사이에 만나지 않았지만 뭔가 공감대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세대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 절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제가 하는 퍼포먼스의 이제 하나의 소득이다. 얘는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 류를 지키고 싶은 어린이에요. 뭐 굉장합니다. 자존심이나 이런 게. 근데 이 그림을 받고 싶어서 그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저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찍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이제 장점으로 보고, 아, 뭐 굉장한 애구나.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 표현이고, 그래서 내가 잘 유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돌리는 거예요, 모습을. 그래서 이제 나도 돌리면서 같이 이제 반대 방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 사진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순간이에요. 응? 아, 근데 이 녀석이 그 가끔 상어 그려라는 애들이 있어요. 공룡 그려라는 애, 상어 그려라는 애. 애들은 그 용맹스럽고 좀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힘차고. 그럼 이제 상어 그려달라고 그러면, 야, 상어, 요새는 그려줘요. 근데 전에는 상어는 그렇게 멸종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거든요. 데이터도 없었고. 최근에 상어에 대한 건 다 아시죠? 지느러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 상어 그림 내가 잘 기억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휴대폰에서 상어 이미지에서 막 보여줘요. 특별한 사진이죠. 보통 사진을 찍으면 이제 뭐 이러고 같이 찍는데 웃고 있지? 네. 예. 사진은 그 도쿄에 그 일본 어린이 회관이 있었어요. 일본 어린이 이제 총 중심 본부죠. 그래서 거기 애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거기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 허가를 받았어요. 그 애들을 만나서 좀 옷을 그려주고 싶다. 근데 요 7명이 그 전시장으로 온 거예요. 네가 그릴래? 내가 그려줄까? 같이 그릴까? 그랬더니 다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 바로 아래에 있는 애 있잖아요. 머리 들고 있는 애. 제가 자기가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애들 그림을 그려주고 그런데 저 녀석이 그 붓을 주고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해서 쥐어줬더니 붓을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끝내 저런 그림 스마일을 그렸어요. 여기 자기가 그린 스마일이에요. 근데 끝나고 선생님들이 아, 얘가 처음 외부에 나왔고 자폐한데 이런 공식 행사에 처음 참가했는데 자기가 직접 그리겠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랍니다. 저로서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하나이가 자폐아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그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기 순간이 이제 저하고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찍을 때 얘네 포즈가? 아, 이게 신기한 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대면은 애들이 얘는 발을 이렇게 들고 얘는 이런 표정을 짓고 똑같은 표정을 지어요. 카메라 내리면은 보통 자기 모습으로 가고 그래서 딱 들면은 그 모습 얼마나 웃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인사동을 관광 왔던 홍콩 관광객이
저한테 그림을 받아간 아가씨들이 저를 한번 홍콩에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뭐 사람이 뭐 많은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서 딱 그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도 굉장히 흥미로우더라고요. 뭐지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도 그냥 봐주더라고요. 근데 베란간에 소라기가 쏟아지는데 어디서인가 비닐을 가져와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순간의 감동이 굉장했죠. 이제 어린이 교실에서 이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나 하는 그 워크숍을 했어요. 3시간짜리. 근데 3시간짜리 워크숍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3시간 다 끝나고 애들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 물어봐 그랬더니 조어린이가 선생님 1분의 1은 안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크숍 내내 강조한 게 야, 물을 우리가 한번 2분 반만 쓰고 목욕을 해보자. 뭐 옷도 반만 있어도 일생 입을 수 있지 않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로 워크숍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그게 얘는 굉장히 이제 따져본 모양이에요. 2분의 1 줄여서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거의 이 차원으로 간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너 부모 문제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당일날 와서 제 얘기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1분의 1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2분의 1 티사스를 많이 그려갔거든요. 물론 10분의 1도 그리고 뭐 3분의 1도 5분의 1도 여러 가지로 그렸는데 2분의 1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몇 분의 1, 몇 분의 1을 티사스에 쓰면서 내가 뭔데 분모를 정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뭐 절약, 절감으로 몇 분의 1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분모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겨서 분모를 하나 안 그려갔어요. 근데 그 분모를 딱 하나 안 그렸는데 그 티셔츠 사이즈가 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우연의 일치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지금 좀 생각하면. 이 비닐조각을 하나 사오셔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기 낳는 지인한테 이제 선물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 그려줬어요. 이제 뭐 조금 무심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얘가 애들이 금방 크니까 잠깐 입고 이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이웃에 있는 그 다음 어린애들한테 또 릴레이가 되고 계속 릴레이가 돼서 12명 어린이한테 릴레이 됐던 옷이에요. 12명이 입은 옷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그린 캔버스에 컬렉션 됐어요. 그게 뭐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뭐 엄청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이게 보통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대단한 손주, 손녀한테 남이 입던 옷 입힌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노인들은. 근데 그걸 다 설득해서 자기 애한테 새 옷을 안 입히고 이걸 입힌 그 가족이 탄생한 거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계획 질문을 받는 경우에 이제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요. 워낙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잉크워프시 항상 있고 나는 시간이 있고 또 티라스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언제 그 그리는 거로 뭐 특별한 계획은 안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기 연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가끔 그립니다. 일로 그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뭐 매일매일 그린다고 그릴 계획이라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이 뭐 이제 성립이 되죠.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이건 계속 그릴 거죠. 손이 떨려서 못 그리기 전까지는 그래. 아마 그래도 그릴 거예요. 그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